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 권리 분석할 물건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입니다. 여기 인천항에 있네요. 연안부두도 있고, 연안부두는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웬만한 국민들 다 아는 그런 지역이죠. 인천항은 수도권의 모든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능력과 양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규모와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이 웬만한 크기의 산단 규모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바로 대우 주거 지역에 오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요. 오늘의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장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인천에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지로 가는 이 길목입니다. 오늘 날 무지하게 덥습니다. 요즘 뭐 아주 살인적인 더위죠. 건강에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기온이 34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그늘로 지나가니까 더위가 살짝 조금 덜한데, 자, 해당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리가 하우스라는 건물명을 가진데, 자,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오기는 너무 아까운 물건, 소유자가 참 안타깝겠네요. 근데 그런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면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이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그런 물건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에는 베란다 쪽에 좀 망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것이 좀 흠이네요. 외부에 화강석으로 마감을 해서 건물의 가치라든지 모양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 하나가 흠이네요. 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망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저렇게 해놓는 경우는 좀 흔치를 않죠. 건물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저 부분은 커튼홀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 점은 참 아쉽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사세요? 네. 이거 경매 나왔잖아요. 네네. 신료되시죠? 지금 엘리베이터는 가동되고 있어요? 비만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비만 오면 엘베가 멈춰요. 여기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2년인가 1년인가 살았어요. 아니, 월세인데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도 엄청 좋은데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저거 아니, 월세가 42만 원 받아요? 네, 근데 물론 무보증이긴 하지만 우편함에 이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네요. 여기 우편물이 쌓여 있으면은 그 이사간 집들도 있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현관문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태 아직 양호하고 바닥도 화강석으로 시공을 해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벽 타일도 뭐 럭셔리하다고 그럴까? 벽 타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에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소방시설 점검한다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엘리베이터. 작동이 되네요. 임차인의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만 오면 일주일 정도는 정지된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온지 한참 돼서 그런지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네요. 엘리베이터 이제 점검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관리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비만 입금시키면 엘리베이터 수소는 금방 된다. 이렇게 이제 임차인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이제 101호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 밑에는 또 그렇게 창고가 되어 있어서 또 안 쓰는 물건도 이렇게 창고에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계단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게 무늬코트로 깨끗하게 해서 뭐 어떤 낙서라든지 지저분한 그 상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계단 상태 상당히 좋고요. 자, 여기 이제 2층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빈집 같으네요. 이 현관문에 이렇게 우편물이 많이 붙여 있고 현관문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100% 빈집이죠. 자, 여기 202호. 요분이 201호.
여기 이제 베란다인데 비상시 탈출구입니다.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죠. 뭐 화재라든지 어떤 그 비상시에는 이 완강기를 가지고 피난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완강기가 있는데 아직 먼지가 잔뜩 쌓여있네요. 누가 관리를 안 해서. 자, 이 부분 비닐 여기서 망으로 이게 설치해 주는 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소유자가 바뀌면 당장 고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바깥에서 건물을 볼 때 건물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인데 이런 문점 중에 단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망으로 설치해놨습니다. 뭐 이쪽 부분은 뭐 망으로 설치한다서 치더라도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도 비교적 일반 주택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제대로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복합 수신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6층까지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차 한번 타보겠습니다. 6층까지 올라가 볼게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도 나름대로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자, 여기가 6층입니다. 6층 2로 저기 이제 피난구죠. 저기 이제 피난구 등도 안내등도 설치되어 있는, 거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2층에서 확인했죠. 똑같습니다. 여기 602호, 603호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7층까지 가볼까요? 자, 이 7층은 한 가구가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8층은 이제 내부 계단을 통해서 8층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삿짐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기 7층 현관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 7층에 거주하는 분은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보증금 환수를 못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물건에 대한 분석 내용은 현장에서 너무 더워서 바로 인근에 아주 이쁜 카페가 있어서 음료수 한 잔을 마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건물 외부 상태, 내부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의 못 받거나 또는 덜 받거나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청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히 해서 지정을 하거나 고장난 부분이 많다고. 우리는 이제 경매로 이제 물건을 취득하거나 입찰을 해볼 계획으로 현장 답사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60번 길의 20입니다. 해당 물건은 강제 경매로 시작한 그런 물건이고요. 물건의 종류는 앞서서 봤듯이 다중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상에는 이제 근린주택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근린이라고 하면은 점포 또는 사무실로 운영될 때 근린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여기 건축 허가상을 보면은 2종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시설은 다중시설로 허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중시설이라고 보다는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주택으로 지금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다중주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자, 해당 물건은 토지가 43평 조금 넘습니다. 건물은 무려 이 43평 후에 8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200평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43평 작은 면적에서 이렇게 8층까지 더더욱 200평까지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가격이 높죠. 이 물건은 그런 이유로 이 물건에 이렇게 면적도 크고 층수도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물건이 다중주택입니다. 이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달리 이 주차 대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최대치는 거의가 3대 이하입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거의 한 대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 나는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법정 주차 대수가 4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물건만이 주차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감안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방금 설명한 대로 8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1가구 11호로 이렇게 허가난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물건인 17호로 지금 임대 중에 있죠. 가구수는 한 가구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가 1인입니다. 당초 1가구에 11호로 허가를 놨지만 지금 17호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물건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향후에는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5년여간은 이 상태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의 감정 가격을 보니까 최초 매각 가격이죠. 12억 5,425만 9,48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2회차입니다. 70%에 8억 7,798만 2천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지상 8층에 임대 가구수만 해도 17호나 되는 이 물건이 지금 이렇게 9억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 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좀 살짝 해보면 건물은 평당 420만원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신축형 건물인 오늘의 물건을 건축비를 평당 420만원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60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평에 600만원이면 거의 건물 가격만 해도 12억 정도가 호가하는 그런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8억 8천만원대에 지금 진행한다. 결국에는 건물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다. 땅값은 그냥 여벌이라고 보이죠. 이 정도면.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현황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물건은 앞서 설명한 대로 총 8층에서 17가구를 임대 중에 있는데 1층에서 6층까지가 총 16가구입니다. 방금 내부에서 확인했듯이 1층은 이제 1개 호실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에 3개 호실로 세팅이 돼서 임대를 놓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각 층당 평균 한 약 25평 정도 된다고 보면 한 개 호실에 한 가구에 한 8평 정도 되는 그런 비교적 넓은 그 호실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여기 17가구는 전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은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추가 부담할 내용은 없는 그런 부담 없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전부 배당한 17가구 중에서 16가구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돼서 호당 2,700만원씩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명도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자,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상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은 2018년 6월 8일자에 현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지금까지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2022년 9월 23일자 개인 채권자 유석 아무개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는데 청구 금액은 4,055만 2,328원에 불과합니다. 작은 금액이죠. 자, 이 정도 금액이라면 무잉여로 인해서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많은데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 2월 15일 옹진 수협의 근저당권으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무이응여로 인해서 취하될 가능성 없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 여기는 이제 건물에는 이제 압류가 안 들어와 있지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 압류가 한 건 들어와 있고요. 가압류가 3건이 있습니다. 또 근저당이 2건이 있는데 옹진 수협과 개인 채권자인 강화 아무개가 총 채권 최고액이 11억 7천만 원에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임차권도 한 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3호에. 자, 이러한 모든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6월 8일자에 옹진 수협의 근저당권인데,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 임차인 권리 분석 깨끗하고 등기상 권리 분석 깨끗한 이런 물건입니다. 또 건물 상태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 물건의 가격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방금 가격 분석을 했습니다. 건물 가격보다도 못 미치는 훨씬 낮은 금액, 그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 수익, 임대 수익, 또는 사용 수익.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매매 시에 기대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이 충분한 그런 물건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해당 물건 지금까지 권리 분석한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